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난폭 운전보다 더 아찔한 트럼프 운전 이런 느낌이에요.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운전을 해요. 막 칼치기를 하면서 뭐 갑자기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갔다가 갑자기 4차선까지 갔다가 앞차 똥침도 했다가 아찔하네. 미증시부터 한번 보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뭐 최근 1년간도 아니고 최근 5년간도 아니고 최근 10년간도 아니고 사상 최대 1일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중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아래와 위의 폭이 정말 컸다는 거죠. 역시 트럼프다. 장중 최저는 마이너스 4.44%까지 내려갔다가 최고가는 2.33%까지 이런 큰 변동폭을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 도지로 마감이 되었고요. 나스닥 역시 변동폭이 컸고 장 시작하고 살짝 밀렸다가 쭉 오르고 내려서 이 캔들 뭐 살짝 영망치 비슷한 캔들이 있죠. 주가가 아래쪽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은 반등한다가 아니라 반등 가능성이 생긴 캔들이다. S&P 500 역시 변동성이 컸고 비슷한 모습이죠. 일단 차트상에서 긍정적인 모습은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양봉이 나왔다. 그 다음에 아래꼬리 윗꼬리 꼬리들이 나오고 그죠? 나스닥 역시 꼬리가 나오고 자 S&P 500 자 여기 가이드 밴드죠. 자 요렇게 깨고 내려갈 때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두자.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양봉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자 차트상에서 기술적 반등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패턴이 나왔다. 항상 무조건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반등 실패하고 요걸 깨고 재하락하면 난 또 어떻게 해야지 시나리오가 중요한 것이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에다가 항상 거기에 베팅하면은 언젠가 그 예측이 반대로 되면은 크게 잃을 거잖아요. 그죠? 자 차트상에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만들어준 자 주요 원인을 한번 보면은 자 일단 지난밤에 가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미증시 장 초반에 중국 외 국가에 90일 관세 유예 고려를 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미증시 장 초반에 밑에서 이렇게 기다가 저 뉴스에 확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저게 가짜 뉴스다 하고 난 다음에 확 또 내려왔고 자 이것을 보면은 시장이 얼마나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시장은 90일이나 관세를 유예를 해준다 그러면은 증시의 호재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짜라고 하면서 힘이 약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중국 보복 철회 안 하면은 자 어제 말씀드렸죠. 자 중국이 보복하겠다 해서 자 여기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전날에 이 보복을 철회 안 하면은 50%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즉시 협상한다. 자 미국이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게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 자, 오늘이 8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고 9일은 내일이죠. 그죠? 미국 시간으로 보자면 오늘 밤까지 8일이 남아있고 내일 밤까지 9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관세를 처음 때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세를 때렸는데 누군가가 보복을 크게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될 거고 증시의 악재가 될 거다. 실제로 중국 보복이 이렇게 내려갔고 그런데 거기서 또 보복에 재보복이 들어가면은 그거 또한 악재다. 지금 중국이 철회를 안 하면 미국이 재보복을 한다잖아요. 50%나. 이제 50% 추가 관세라는 말은 이제 뭐 미국과 중국 이제 교역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중국 너희 좀 들어봐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요청한 미국과의 모든 대화는 취소될 것이라며 자 미국 중국 정상회담 얘기도 솔솔 나왔잖아요. 요거 취소되면 좋지 않아요. 어쨌든 둘이 딜이 되어야지만 증시에 좋은데 요것도 취소될 것이고 하지만 미국과의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 자, 이는 미국 입장에서 교육 대상 중 양자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 그 외 다른 나라에 대해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맞불 관세를 발표한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감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맞불 관세, 그러니까 보복 관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 중국에게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해놔야 자, 뭐 프랑스, 영국, 호주, 뭐 캐나다, 뭐 한국, 일본 요런 나라들이 미국이 관세 대열했는데 우리도 보복해볼까 하다가 자, 중국 50% 추가 적어 듣고 아이쿠 나는 안 해야지. 요 의도로 풀이가 된다. 자, 이렇게 미국 내에서 증시가 사흘째 폭락하며 관세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당분간은 중국 화력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일에서 9일 미국을 찾는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의 방문 계기에 대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나라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죠. 이런 와중에 관세 폭탄 먼저 탈출하는 일본. 역시 일본은 국익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또 일본이 미국 말을 잘 들으니까 역시 뭐 봐주는 것도 있겠죠. 트럼프와 전화한 이시바 총리 일본 우선 협상 대상 될 것. 자, 이렇게 만약에 중국에 대한 재보복 관세가 들어갈 경우 중국의 경우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 반입 문제와 관련해 이미 적용되고 있는 20% 관세에 더해서 35% 상호 관세와 이번에 50% 추가 관세까지 만약에 된다면은 104%.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중국에게는 강하게 때린다고 해놓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50개 이상의 국가와 몇 주간 유의미한 협상에 나설 것. 요건 또 호재잖아요. 그죠? 요거는 중국 보복은 악재고 얘는 호재고. 자, 이제 호재 악재 같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요거 끼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갑자기 나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이 밴드고 거기서 지금 호재 악재가 나왔고 거기에 지금 단기적인 과도한 매도에 의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지금 생기고 있다. 근데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해도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자, 여기가 1차, 2차, 3차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 반등에서는 여기가 1차였죠. 그죠? 1차에서 바로 2차, 3차까지 못 가고 꼬그라졌고 이번에는 1차까지 갈지 3차까지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반등이 나온다면 1, 2, 3차 이렇게 가이드라인 세우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익절할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반대로 이 밴드를 깨고 내려가면은 추가 하락이 나오겠다. 그죠? 지금 S&P 500 기준이에요. 지금 기대 반 우려 반 지금 반반 치킨인데 항상 변수가 중요하죠. 그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 보복 관세 강행 여부 요거 보면 되겠죠. 강행 여부를 보려면은 중국이 조금 숙이고 들어온지를 봐야 되고 자, 국장 같은 경우는 이런 기대 반 우려 반이 생긴 것에 대해서 아침에 갭 상승을 크게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지 라인 여기서 한동안 걸렸었거든요.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을 하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서 결국에는 오늘 요것을 회복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음봉은 깨지 않았고 자, 코스닥은 추세선 넘지 못했고 내려왔지만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저점은 올려주었습니다. 자, 내일 봐야 될 것은 다시 이것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 다시 올라와서 이것을 회복을 해주면은 단기 반등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회복을 해주느냐를 봐야 된다. 그죠? 코스피는 이 라인, 코스닥은 이 추세선 잘 맞고 내려왔으니까 이 추세선 회복을 보면 되겠죠. 자, 아침에 큰폭 갭 상승의 국장에서는 기술주 반등이 좀 나오다가 이렇게 밀리니까 다시 기술주가 밀렸습니다. 지금 국장은 계속해서 정치 정책주가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역시 정치와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 많이 오른 상한가 보면 대형 포장, 김문수 정치주고, 자, 진양화학 오세훈 관련주고, 지금 정치 정책주 공부를 계속하고 정리를 잘 해두라고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하나의 단일 후보로 통일되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정치 인맥주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뭐 김문수 오르고 안철수 오르고 한동훈 오르고 홍준표 오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는데 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인맥주는 생각보다는 지금 조용합니다. 물론 이제 당일에 급등 급락 요것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관련으로는 지금 정치주보다는 정책주가 움직이고 있다. 자, 어제까지 강했던 게 뭐 유라클 같은 종목이죠. 지역화폐 관련주 유라클 급등. 또 코나아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웹캐시. 근데 지역화폐들이 이제 윗골을 달리면서 살짝 힘이 빠지고 있을 때 자, 솔트룩스 한번 보면 인공지능이에요. 올라가고 있고 위세 아이텍 인공지능 올라가고 있고 크라우드웍스 점상하고 있고 자, 마음 AI
급등. 자, 와이즈넛 급등. 지금 인공지능이 오르고 있다. 자, 인공지능은 기술주고 증시가 좋을 때 올라가는 섹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좀 테마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재명 정책주로, 이재명이 인공지능 정책을 펼친다. 이거 기대감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 될까요? 그 다음 정책주가 어디로 될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단일화가 되고 나면은 인맥보다는 정책으로도 가겠죠. 그죠?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중국이 자존심을 좀 꺾느냐, 미국이 실제로 중국의 50%를 때리냐, 그 다음에 나머지 50개 국가 얼만큼 지금 협상이 들어가느냐, 요거를 참고를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지지력, 반등시는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 보면 되겠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식을 함께 보면서 어제 저점 이탈을 중요한 지지로 보고, 여기를 중요한 지지대 추가 하락 여부를 보고, 밑으로는 여기, 위로는 여기를 회복해주면 단기 반등 가능성을 보자.